22일 펠팍 타운의회는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결국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규정 보완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스테파니장 시의원과 참석 주민들은 지난 2월 타운의회에서 결정된 거리주차 제한 규정 변경 전에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에 대한 수수료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방문자 1일 주차증 구입을 월 3회로 제한한 문제와 주차증 구입 시 약 $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야간거리 주차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야간거리 주차 제한을 통해 추가 세수를 걷어들이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시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박재관 시의원과 앤디민 시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주차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점 보완에 나서기로 했으며 타운 정부에 따르면 보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야간 주차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톰슨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스 리베이트 액트 2022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를 초과하는 달마다 납세자들에게 1인당 $100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역시 1인당 $1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5,000, 부부 합산 $150,000 미만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개인 $80,000, 부부 합산 $160,000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된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25로 전년 동기 대비 $1.37가 인상된 상황이며 특히 미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갤런당 $5.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국적 주정부마다 고유가 대책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조지아가 주정부의 휘발유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12개 이상 주에서 휘발유세 부과 일시 중단 등 유사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방 이외에서도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정부 휘발유세 부과 일시 중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자금 부족으로 만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시행한 후 연방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던 것이 23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환급 신청은 4월 이후에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1-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추가 코로나19 지원 자금이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지난 20일 관련 프로그램 종료로 보험이 없는 경우 PCR 검사를 받는데 $100가 든다고 공지했습니다. 단 뉴욕주시 등 각 지역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주시 직영진단검사소와 백신 접종소 등은 그대로 무료로 시행되며 연방정부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펩시콜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2명의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시작됐으며 23일 오전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부상당했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공장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판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거세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건물 뒤편에서 집중됐는데 건물 옥상으로도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밖으로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 물질 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펩시콜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펩시콜라 측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 피스카타웨이의 펩시 공장 및 창고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세한 화재 경위는 조사될 것이다. 긴급 구조 요원들이 화재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직원과 사람들은 부상 없이 대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베벌리힐스의 한 보석상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순식간에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값만 500만 달러, 원화로 60억 원에 달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해머로 강화 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순식간에 깨지고 절도범들은 내장에서 보석과 명품 시계, 귀걸이 등을 쓸어 담습니다. 절도는 몇 분 만에 이루어졌고 도둑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초고가 장신구들의 가격은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I was sitting in my office and I heard what I thought was gunshots. So really loud, literally sounded like gunshots. I told my staff, I yelled at everyone on the floor. I got on the floor, pushed the panic button. I waited till I heard what I thought gunshot stop. I grabbed my gun and I came running out.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보석을 훔친 뒤 타고 있던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며 아마도 다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The suspects fled on foot. However, they left the vehicle that they traveled to the location behind. That vehicle was reported stolen out of the city of Long Beach. We, at this point, detectives are following up on all the leads. We believe that there was another vehicle that was used. The only preliminary information on that vehicle that I have right now is that it was a white Audi. 경찰은 대낮에 강화 유리를 부수고 대담한 범행을 벌인 이들을 잡기 위해 성명을 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LA 지역에서의 강도 사건이 지난해 대비 18% 늘어났다며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사람들은 강절도범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에는 피해 업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식당에도 5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계산기를 들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드티를 입은 5인조라는 점에서 경찰은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범죄 조직에 의한 연쇄 강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공식화했습니다. 침공 한 달 만에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제재와 군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Based on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available, the U.S. government assesses that Russia's forces are committing war crimes in Ukrain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유죄 여부를 밝힐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칭했고 푸틴 대통령은 주러 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번 미국 조치는 정부의 공식 견해인 만큼 더 격앙된 러시아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되는 현지 시각 24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폴란드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 300명이 넘는 러시아 국회의원을 대거 제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동유럽의 군대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미군의 추가 배치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 first step is the deployment of 4 new NATO battle groups in Bulgaria, Hungary, Romania and Slovakia.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